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는 쌍용 코란도 C LET 2.2 삼바 에디션입니다. 쌍용은 이제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에 오른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냈고, 그리고 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또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 실적은 아무래도 티볼리의 역할이 크죠. 티볼리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볼리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 지금 보시는 코란도 C도 데뷔 이후에 꾸준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코란도 C는 쌍용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큰 힘이 됐던 모델이고, 쌍용이 경영 실적이 정상화가 될 때 큰 역할을 했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란도 C의 경우에는 작년에 엔진이 바뀌면서 파워트레인이 부분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2리터 디젤이 2.2리터 디젤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삼바 에디션은 9월 말까지만 한정 판매되는 모델입니다. 쌍용 코란도 C는 가장 낮은 트림이 수동 변속기 사양의 KX이고, 바로 위에 KX 스페셜이라고 자동 변속기 사양이 있어요. 이 지금 보시는 삼바 에디션의 경우에는 KX 스페셜을 기본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양을 추가로 넣은 모델입니다. 쌍용에 따르면 실속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외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바 이 데칼이 있고, 그리고 몇 가지 또 특징이 있긴 한데, 실내 편의 사양의 경우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 뭐 테일게이트 LED 램프, LED 도어 스카프,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삼바 에디션의 경우에는 외관 색상이 그랜드 화이트 갤럭시와 그린 컬러 두 가지만 있는데, 외관 색상 선택의 폭이 적은 거는 좀 아쉬울 수가 있겠네요. 휠캡과 휠 라이너도 삼바 에디션에 들어가는 사양이죠. 겉에서 보면은 좀 티가 많이 납니다. 뭔가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둘드로의 55R 18이고, 타이어는 넥센의 클라스의 프리미어 CP6720입니다. 눈에 잘 띄는 건 좋은데, 저 노란색 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빠졌어요. 제가 잘못해서 뺀 게 아니라 어저께 좀 주행하고서 오늘 보니까 이게 빠져 있네요. 약간 낮은 사양이 기본이어서 그런지 실내의 소재나 뭐 디자인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소재, 플라스틱 같은 소재는 뭐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이 운전대의 경우에 통상적인, 요즘에 이제 거의 SUV들이 다 거의 승용차와 비슷해져서 딱 운전 시트에 앉거나 운전대를 잡으면은 승용차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데, 이 코란도 C의 경우에는 뭐 약간은 좀 예전에 뭐 오프로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운전대의 각도도 그렇고요. 이 운전대 스포크에는 오디오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약간 특이하게 오디오와 이 변속, 그러니까 수동 모드 변속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스포크에. 시트 가죽의 질은 뭐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시트가 보기에는 조금 밋밋해 보이는데 실제로 앉으면 착자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고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시트의 포지션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려다보는 좀 시야가 나오고요. 시트 조절은 모두 수동식입니다. 코란도 C의 이 센터 패시아 디자인은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품질은 제가 2013년에 처음 탔을 때 그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생산이 많이 되고, 출시가 좀 된 차들은 점점 뭐 브랜드 상관없이 점점 품질이 점점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니터의 경우에는 7인치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는데, 사실 안쪽에 뭐 이렇게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모드로 들어가면 메뉴는 이렇게 있고요. 메뉴는 딱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내비는 지니 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끔 좀 터치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비의 메뉴는 이렇고요. 목적지 검색 메뉴는 이런데, 수입차들보다는 좀 편하죠. 그러니까 바로 최근에 탔던 320D나 GLA보다는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쌍용은 티볼리도 그렇고 이 트릭 컴퓨터 이 버튼이 이 센터 패시아 쪽에 있는데, 확실히 뭐라 그럴까, 이게 조작 편의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트릭 컴퓨터 이 버튼은 계기판 근처나
운전대 스포크에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조작 편성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 지금 하위 트림이어서 그런지 공조 장치에 이렇게 액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온도 조절이나 바람 세기 조절할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온도 조절할 때 지금 이게 몇 도로 하고 있는지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상위 트림에는 이렇게 액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람 세기 이 버튼은 되게 큼직큼직해 갖고 눈에는 되게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두드러지는 거는 이런 이 다이얼에 유격이 없어 갖고 생각보다는 이 품질이 괜찮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괜찮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요거는 좀, 그리고 약간 아우디스럽죠. 이 바로 기어레버 바로 앞에는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담기 좋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USB와 aux 그리고 12V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시승차에 있는데 삼바 에디션 3은 이건 그냥 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바 에디션에는 여기에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마련이 되죠. 여기는 그러니까 무선 충전도 하지만 무선 충전 지원이 안 된 핸드폰의 경우에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어 레버는 쌍용이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요 옛날 좀 방식을 쓰고 있죠. 수동 모드는 이렇게 옆으로 젖힌 다음에 요 기어 레버 옆에 있는 요걸로 하든가 아니면 운전대는 스포크를 하든가 두 가지로 해서 수동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란도 C는 좀 특이하게 스포크에서도 할 수가, 수동 모드 조작을 스포크에서도 할 수가 있고 기어 레버 옆에 있는 이 다이얼 조그 레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라이브 모드죠. 그러니까 에코와 파워, 윈터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그러니까 크기가 좀 크기와 깊이가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TOP가 꽉 끼게 들어가고 이 뒤에는 좀 널널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 양쪽에는 전부 다 냉난방 2단계씩이 마련이 되죠. 2단계로 하면 소리는 좀 큰 편인데 뭐 다른 차도 대부분 2단계나 3단계라면 이 정도의 소음은 발생합니다. 이 코란도 C는 뭐라 그럴까, 이 센터 콘솔 박스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폭은 좀 뭐 이렇게 평균적인 수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동식 잿더리가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롭게 그러니까 실내의 다른 플라스틱 재질에 비해서 이동식 잿더리의 이 플라스틱은 또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이 판은 아주 간단한 디자인이죠. 양쪽에 타코미터와 속도계가 배치가 되고, 속도계는 뭐 그냥 시인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가운데 액정에는 기본적으로 외기 온도와 뭐 기어 인디케이터, 연료 게이지가 있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터 패시아의 트립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지금 표시되는 정보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도어 포켓의 넓이는 좀 좁은 편이고요. 따로 이렇게 병 하나를 넣을 수 있을 만한 구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형 원터치이고요. 대신에 이 유리 버튼 있는 패널은 위치가 좋아갖고 딱 손에 이렇게 잘 닿습니다. 코란도 C의 4WD 시스템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00% 앞바퀴로 동력을 전달하고 필요할 때는 리액슬로 자동으로 구동력을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끄러운路面, 그러니까 빙판길, 뭐 눈길, 험로 같은 데서는 이 락 버튼을 누르면은 좀 더 강한 구동력이 리어 엑슬로 전달이 되죠. 이 락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계기판에 램프가 뜨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40km 이하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코란도 C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왼쪽에 기어 레버 끝에 보면은 이 비상등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3번 자동으로 전멸됩니다. 이게 아마 렉스턴에 가장 먼저 쓰였던 것 같은데 쌍용만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2열의 무릎 공간은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제가 앉았을 때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좀 남는데 이건 아마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는 등받이를 뒤로 젖힐 수가 있는데 17.5도 젖혀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열 무릎 공간은 넉넉한 수준이고요. 이 뒤에는 이렇게 작은 그물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암레스트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유리는 요만큼이 남네요. 코란도 C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486리터고 지금처럼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1311리터로 늘어납니다. 2열 시트 접으면은 거의 반듯하게 쭉 이어지네요. 트렁크 측면에는 C볼트 단자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응급 처치 킷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코란도 C는 작년에 엔진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2리터 149마력과 181마력 두 가지 버전의 2리터가 탑재가 됐는데 작년 7월에 2.2리터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 2.2리터는 그러니까 기존의 2리터에서 추가가 된 게 아니라 기존의 2리터를 대체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다운사이징이라고 배기량을 줄이면서 더 연비와 출력을 높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쌍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업사이징을 했어요. 출력은 178마력으로 기존의 2리터 181마력보다 3마력 줄었는데 최대 토크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 코란도 C 2.2 디젤의 공회전 때 소음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평균적인 수준이고 지금 에어컨이나 냉방, 통풍 시트는 전혀 가동을 안 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운전대나 시트로는 아주 가늘게 진동이 전달이 돼서 진동 억제 능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에어컨을 일단을 틀면은 진동은 좀 약간 늘어나고요. 그리고 요즘 차로는 드물게 이 스티어링 휠과 이 가이드라인이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 코란도 C 2.2를 타면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거는 이 저속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사실 코란도 2.0 그 181마력도 이 저속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2.2는 그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아주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싹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런 특성이 어떨 때 좋냐면은 그러니까 가다 서다가 잦은 그 시내 주행할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쌍용이 그런 국내의 특성, 소비자의 성향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이 2.2 디젤은 LET라는 이름이 붙는데 LET는 로우 엔드 토크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저속의 반응을 좀 더 특화해서 살렸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만 밟아도 이게 차가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하니까 이런 특성은 참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엔진 특성은 그러니까 아주 저속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도 좀 비슷해요. 지금도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은 비교적 이렇게 반응이 빨리 나옵니다. 반면에 가속 페달을 꾹 밟으니까 킥다운을 하면은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부스트가 차는데 조금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파워 모드로 바꿔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런 특성이. 그리고 엔진 소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중저음이라서 듣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회전수가 아주 낮은 상황, 그런 때는 약간 그 디젤 특유의 그런 소음 있잖아요. 약간 덜덜덜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약간 좀 귀에 거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의 경우에는 꼭 이 레버를 왼쪽으로 젖혀야지 작동이 되고요.
이 코란도 C는 이 코란도 C의 이 회전 성능은 속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어가 들어가서 속도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차체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차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평상시 차체의 움직임이나 이 전고에 비해서는 회전 성능이 괜찮은 편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방금 그 내리막 코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홈이 좀 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날 때 이 운전대로 되게 뭐 강하게 좀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완충 장치가 완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게 사전에 한번 똑같은 코너를 내려왔는데 이 운전대로 충격이 되게 강하게 전해져 갖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 놓칠 뻔했어요. 그 정도로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진짜 운전대 꽉 잡고 돌았는데 이 사전에 잘 모르고 어저께 돌았을 때는 빨리 안 돌기 잘했죠. 돌았을 때는 이 운전대 놓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회전 성능은 좋은데 우회전 사용할 때 이 엔진 소리는 뭔가 약간 좀 금속성 소리가 좀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 음색 자체는 좀 중저음인데 지금은 저 가속 페달 끝까지 밟고 돌았는데요. 끝까지 밟고 돌아도 뭐 그렇게 부담이 안 될 만큼 그냥 알아서 줄여주네요. 엔진 출력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높은 전고나 지금처럼 다닐 때 뭔가 좀 이렇게 좌우 사방으로 좀 보디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의외로 회전 성능은 꽤 괜찮다. 물론 이렇게 전자장비가 좀 더 적극적인 세팅은 아니에요. 엔진 출력을 조금 더 많이 줄이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해도 회전 성능은 의외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할 경우에는 연비가 보통 한 20은 안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밑에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위로 젖히면 속도가 올라가는데 지금 몇의 속도가 세팅이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이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 속도계 이 숫자로만 대충 파악을 하는데 이건 좀 불편할 수 있죠. 물론 현대기아도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얼마에 세팅인지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예, 지금 하여튼 대략 90 정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속도로 90 정도로 맞추고 정속 주행을 하면은 여기 말고 제가 항상 체크를 하는 그 구간에서는 보통 한 17에서 한 리터당 17에서 18 정도 사이에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2리터와 2.2리터 디젤 엔진의 SUV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110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렇게 많이 탔던 2리터, 2.2리터 디젤, 비슷한 사이즈 디젤과 비교해서 정속 주행 시 연비는 좀 안 나오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 차가 차 상태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직진을 달리고 있는데 운전대 지금 센터가 안 맞죠. 센터가 지금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주행할 때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지금 직진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급제동 할 때도 차가 급제동 할 때 좀 진동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해서 종합해서 보면은 이 차가 지금 차의 컨디션은 이렇게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뭐 좀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이보다는 연비가 좀 더 잘 나오고 주행 안정성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코란도 C의 승차감은 뭐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 독립식인데 약간 뭐 예전에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하비와 좀 약간 비슷하다 뭐 그런 느낌도 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이렇게
우당탕탕탕탕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약간 좀 모하비와 좀 비슷하다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오프로더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소비자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는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여자보다는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남성 운전자에게 좀 더 어울리는 차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행 중 소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엔진 소리가 좀 가속할 때 엔진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하지만 그 하체의 소음은 뭐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LET 2.2 디젤 엔진은 그러니까 저속 토크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조금만 밟아도 금방금방 반응을 하는데 보통 이런 특성의 엔진은 회전수, 속도 또는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그 초기 반응에 비해서 좀 힘이 안 살아나는데 이 2.2 디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전수나 속도가 좀 많이 높아져도 어느 정도는 힘이 살아 있습니다. 급가속 기준으로 회전수를 높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대략 한 4000rpm 정도에서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데 이 자동 변속되는 시점까지는 꾸준하게 속도 또는 토크가 잘 붙어요. 제가 찍은 동영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2.0 디젤 엔진의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느리지만 4WD 2.2 엔진의 소렌토와는 뭐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느리긴 한데 그거보단 조금 느리긴 한데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코란도 C 2.2가 체감 가속이 좀 빨라요. 체감 가속이 실제 가속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쭉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으로 좀 느껴지는 가속감이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路面에서 뭔가 이렇게 좀 우당탕탕 하는 그런 느낌에 비해서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차체가 지금처럼 직선은 물론 약간 9분기를 빠르게 돌 때도 어느 정도 안정감은 있어요. 차가 좀 많이 기울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안정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해 좀 주행에서 좀 한 가지 좀 단점이라면은 이게 스티어링이 있는데 이 스티어링이 저속에서는 되게 좋아요. 저속에서는 되게 가볍고 그리고 돌렸을 때 감각도 정확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올라가면은 그거만큼 이 스티어링이 그렇게 무거워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중심 부분에 유격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좀 반응이 좀 느려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정도 코너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좀 그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안 돌아가고 좀 더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좀 뒤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동 안정성은 다 괜찮은데 이 스티어링은 이 약간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 아마 그러니까 이 차 또는 이 브랜드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오프로드, 그러니까 험로 주행을 대비를 한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신 6단 변속기는 뭐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D모드로 달렸을 때 변속 충격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럽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수동 모드로 변환한 후에 수동 조작을 하면은 변속 충격이 생기는데 뭐 수동 모드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 코란도 C는 이 변속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러니까 수동 모드로 변속하는 수단이 두 개가 있어요. 이 기어 레버에 하나 있고 이 스티어링 휠에 또 있고. 그런데 사용을 하려면은 뒤에서 레버를 왼쪽으로 젖힌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수동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동 모드는 이 핸들에서 손 띄는 것보다 이 운전대에 사용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근데 이거 역시도 그렇게 사용이 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보통 운전대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 수동 모드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손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편의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수동 모드로 조작을 할 때도 이렇게 변속 시간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요.
쌍용 코란도 C는 2013년 때 한번 타보고 지금이 이제 두 번째 시승입니다. 그때는 2.0 디젤이었는데 그때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2.2 디젤은 좀 더 풍성한 토크감이 있네요. 사실 2.0 그 181마력 2.0도 저속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2.2 디젤은 그거보다도 저속 반응이 좀 더 풍성합니다. 특히 이 초기 반응이 빨라갖고 이 가다서다가 잦은 시내 구간에서는 확실히 환영받을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 코란도 C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소비자층이 보편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나오는 이 비슷한 급의 SUV는 거의 승용차스럽고 승용차가 거의 진배가 없는데 뭐 운전 감각부터 주행 성능까지 없는데 코란도 C는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코란도 C는 좀 더 그 정통적인 SUV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도 높고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을 봐도 좀 더 그런 정통적인 SUV의 감각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 차입니다. 실제로도 이 다른 차 동급의 경쟁 모델에 비해서 오프로드 성능이 좀 더 가미가 됐기도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행 질감은 경쟁 모델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속할 때의 그런 느낌이라든가 소리,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좀 질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이제 승용차, 거의 대부분 승용차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코란도 C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차가 되게 단단하고 좀 안전하다, 뭐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느낌도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주행 성능 감각이 구매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코란도 C 이 삼바 에디션은 가장 하위 트림인 KX 스페셜에서 좀 더 편의 사양을 추가한 모델인데 기존의 코란도 C, 그러니까 좀 더 하위 트림의 코란도 C를 구입을 원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삼바 에디션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 이로써 코란도 C 삼바 에디션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